소화불량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특이적인 증상인데요. 대부분 음식에 따라서 하루 이틀 정도는 가벼운 소화불량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병적인 원인을 따져보자면 식도부터 해서 위, 십이지장, 그다음에 드물지만 소장, 대장 또는 아주 드물게는 담낭이나 췌장도 다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식도 같은 경우는 제일 흔한 원인이 이제 역류성 식도예요. 보통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입, 식도, 위 이런 순으로 음식이 내려가야 되는데 거꾸로 이제 위에서 위산이 거꾸로 역류를 하면서 식도로 올라오게 되면 소화불량을 느낄 수가 있고요. 위쪽으로는 이제 제일 흔한 거는 가벼운 위염, 그다음에 위가 좀 이렇게 운동성이 저하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경련 또는 드문 원인으로는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 또 아주 드물지만 위암, 식도암 같은 것도 다 이런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소화불량의 원인 중에 흔하진 않지만 담낭 안에 담석이 있는 경우도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년 이후의 여성에서 약간 비만하신 분들이 호르몬이라든지 콜레스테롤 같은 불균형이 오면서 담석을 잘 만들고 담석으로 인해서 소화불량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서 좀 다르죠. 그러니까 실제로 병원에 오신 분들의 절반 이상은 기능성 소화불량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병이 없이 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 또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음식을 좀 급하게 과하게 드셨을 때 정상인도 소화불량이 올 수 있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겪을 수 있는데요. 그런 때는 굶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죠. 하루에 한 끼, 두 끼 정도 굶으셔서 완전히 없어지고 소화불량이 개선이 됐다. 병적인 게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굶는 게 도움이 되지만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궤양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원인들 때문에 병적인 원인으로 생기는 소화불량은 굶으셔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민간요법 중에 하나죠. 저도 이제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보다는 콜라나 사이다를 많이 찾게 되는데 탄산 효과 자체가 약간의 그런 소화를 촉진시킨다기보다는 탄산 자체가 위 안쪽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원인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냥 일시적으로 생기는 기능성 소화불량일 경우에는 콜라나 사이다를 드시는 게 도움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오신 분들 중에 다른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으로 또는 이제 병원에 못 오셔서 탄산으로만 지내신 분들이 있는데 콜라도 아주 과량 드시면은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끼, 두 끼로 해결이 안 되면 병원에 오시는 게 좋겠죠. 소화라는 개념 자체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입부터 소화는 이 대장, 소장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저작이라 그래서 우리가 잘 씹어서 식도를 통해서 위로 넘겨줘야 되는데 음식 자체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치아가 안 좋은 분도 소화불량이 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노인분들께서는 별 다른 데 원인이 없음에도 만성적으로 소화불량이 오는 분들이 굉장히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치아가 좋게 만들어줄 만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음식, 좀 부드러운 음식 드시는 게 좋고 또 이제 삼시세끼를 잘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위산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점심, 저녁까지 꾸준한 양이 나오는데 또 식사를 하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위산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중고등학생까지만 해도 아침에 대부분 먹거든요. 부모님이 차려주시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사회생활 하게 되면 잘 안 먹게 되죠. 근데 그때까지 먹었던 우리가 습성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도 똑같이 위산이 나와요. 근데 위산이 나오는데 음식을 안 먹으면 위산들로 인해서 소화불량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 또 위산이 음식하고 섞이지 못하기 때문에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이 더 악화될 수 있어서 제일 좋은 거는 삼시세끼를 적정량을 드시는 게 좋고 과식은 당연히 안 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회식을 하거나 친구들하고 식사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과식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서 계시거나 식사를 하시고 바로 운동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위도 좀 밥 먹고 나면 일하고 나서 쉬어야 되는데 막 몸을 써버리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식사하시고만 30분 정도는 서 계시거나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식후에 바로 물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위산이 충분히 음식하고 섞여서 분해가 돼야 되는데 물을 마셔버리면 그 분해되는 과정이 좀 느려지기 때문에 물은 식사하고 바로 안 드시는 게 좋고 한 30분 정도 뒤에 드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밖에 보면 많은 병원들이 있죠. 부천 우리 병원은 그 중에서 좀 드물게 내과 전문 병원입니다. 이제 내과 전문 병원은 의사들만 내과 의사가 있다고 해서 내과 전문 병원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혈액 검사라든지 초음파, 내시경, CT 이런 것처럼 복합적으로 좀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을 때 내과 전문 병원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는데 우리 병원에서는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담석처럼 한 1년 동안 내시경도 여러 번 받고 뭐 맨날 소화제, 콜라 달고 사시는 분들이 간혹 이제 담석으로 진단이 되면 간단한 수술로 완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내과 전문병원에 오시지 않으면 진단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개인의원 선생님들도 다 잘 하시지만 아무래도 여러 명의 의사가 또 여러 가지 진단 도구를 가지고 있는 전문병원으로 오시는 게 치료하기도 쉽고요. 또 이제 우리 병원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건강검진센터랑 연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국가 검진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치료하고 진단을 동시에 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내시경 기계도 신식으로 구비를 해서 있고 또 내시경 하는 의사들도 몇 명 있기 때문에 대기 시간도 짧고 더 자세하고 꼼꼼하게 봐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는 이렇게 안 먹었는데 먹고 이렇게 음식을 좀 과하게 먹거나 급하게 먹거나 또는 안 좋은 음식을 먹었다 그런 이유에 하루 이틀 생기는 소화불량은 기능성 소화불량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뭐 2, 3일 이상 간다든지 또는 단순 소화불량이 아니라 복통 또는 구토나 설사가 따라오거나 변 색깔이 평소랑 다르게 좀 안 좋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주 까만 짜장면 색깔로 나오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드물지만 위장관 출혈이 있을 때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변 색깔이 뭐 이렇게 담즙만 분해가 됐을 때는 회색이나 또는 이렇게 진한 녹색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변 색깔의 변화가 있거나 배가 아프거나 그러면 이건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다고 생각하셔서 병원에 빨리 오시는 게 가장 좋고요. 병원에 오시기 좀 어려워서 이제 약국에서 약만 사드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물론 이제 밤에 병원에 오시기 힘들거나 그럴 때는 한두 차례 정도는 그렇게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위안의 병이 있거나 할 때도 약국에서 파는 약을 드시면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여러 번 반복될 경우에는 몸 안에 이상 징후를 뜻하는 거니까 오셔서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